영상을 잠깐 보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소개와 추도를 해주시고 교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고치고 넓히고 새롭게 지어온 집. 벽돌 한 장마다 땀방울이 배어있고 기둥 하나마다 성도들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 상륙 서울병원의 역사는 건축의 기적과 함께했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의료 선교사 노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번듯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스미스 목사의 사택, 학교 기숙사의 비좁은 방 한 칸.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작은 진료소를 찾았고 비바람을 피할 지붕조차 없는 곳에서 온종일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1909년) 가을, 조선의 환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됩니다. 의료 선교를 떠난 아들을 위해 $200를 보내온 노설의 아버지. 노설은 부친이 보낸 돈으로 환자들을 위한 약을 사고 남은 돈 $20로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사들입니다. 상륙 서울병원의 시작이 된 8평 남짓한 작은 공간. 훗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작은 공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짜리 건물에서 2만 명의 환자를 살려냈다. 하지만 환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갔고 더 크고 더 튼튼한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 조선을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을 때 조선에 있던 노설 박사는 직접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낮에는 청진기를 들고 밤에는 흙을 이겨 무려 5만 장의 벽돌을 찍어낸 것입니다. 그 붉은 벽돌은 선교사의 피와 땀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묻어진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헌신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가요? 1920년 대총회로부터 다시 한번 $1만 거액의 지원금이 도착합니다. 이 후원금으로 병원은 증기난방이 되는 신식 건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수는 땅에 세워진 2층짜리 서양식 건물. 많은 이의 헌신으로 세워진 순환병원은 고통 속에 살고 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1935년) 병원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반도의 심장 서울로 진출합니다. 당시 경성요양병원의 설립자였던 류재양 박사는 평안남도 순환병원의 원장으로 서울 인사동 진료소의 의사로 그리고 회기동 건축 현장의 소장으로 기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는 고단한 삶을 자처합니다. 진료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으로 달려가 벽돌 한 장, 100원 하나까지 손수 챙겼던 류재한 박사. 그에게 병원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공사를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일배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바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의 그림자가 밀려오던 1930년대, 미국의 교회들조차 문을 닫던 암울한 시기에 건축비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던 류재한 박사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드리는 13번째 안식일 특별 헌금이 조선 땅에 세워질 병원 건축을 위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벌어 간신히 하루를 살아가던 그 시절, 전 세계 재림 성도들은 낯선 나라 조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돈을 헌금합니다. 그렇게 과부의 두랩돈 같은 눈물겨운 헌금이 모여 1933년 1만 2천여 평의 회기동 부지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1936년 2월 1일, 마침내 동양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경성 요양병원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X선 촬영기, 수치료실, 자외선 치료기 등을 갖춘 이 건물은 류재한 박사의 땀방울이자 대공황을 뚫고 보내온 전 세계 재림 성도들의 기적 같은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난하고 병든 조선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준 경성 요양병원. 경성 요양병원은 우리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9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간상이 9번 변하는 동안 삼육서울병원은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되풀이되는 감염병의 공포와 급변하는 의료 시스템, 안전하고 스마트한 의료 환경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까지. 지금 우리에겐 낡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시대와 환자들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달러짜리 초가집이 환자로 넘쳐날 때도, 대공황의 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일 때도 삼육서울병원은 주저앉는 대신 건축을 통해 선교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삼육서울병원은 위기의 순간마다 공간으로 대답해왔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패러다임의 확장이었으며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변화의 파도가 몰아치는 이 순간, 시대가 요구하는 더 큰 사명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혁신적인 공간으로 대답하려 합니다. 120주년 기념관 증축 사업. 앞으로 삼육서울병원은 120주년 기념관 증축 사업을 통해 AI 기반의 정밀 진단으로 완성하는 환자 맞춤형 스마트 의료 구현,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필수 의료 역량 강화, 감염병 위기에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치유 공간을 확보하고 최첨단 의료기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 선교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120주년 기념관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형 의료 선교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든든한 생명의 보루가 되어 의료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벨랜드 파이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도 의료 선교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육서울병원의 110년은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증명합니다. 노설 박사의 20달러짜리 초가집 진료소에서 시작해 흑벽돌을 직접 찍어 병원을 세운 헌신 위에 오늘의 삼육서울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병원의 기틀을 마련한 유재한 박사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이 땅에 놓는 아픔 속에서도 의료 선교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의료 선교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120년 기념관을 세우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0년 기념관은 확장이 아닌 사명의 연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망의 벽돌을 쌓을 차례입니다. 병들고 지친 이웃들이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사명에 기도와 사랑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구소합니다.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눈물로 병원을 세우고 지켜온 의료 선교사들의 숭고한 사랑. 그 사랑에 빚진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희망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병들고 지친 이웃들이 육신의 치유를 얻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한 생명의 터전을 세우는 일에 삼육서울병원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삼육서울병원이 증축을 한다고. 근데 요즘 보니까 공사비가 우리도 이제 하나 마쳤지만 공사비가 참 보통이 아니고 얼마나 투자를 받아야지 아마 현금으로 포스한 것 같습니다. 전장 요거를 꺼주시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날이 좀 흐리면서 그렇게 덥지가 않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방금 이제 손님 소개는 드렸으니까요. 모든 손님들로 환영합니다. 감사한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명희 집사님께서 감사한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따님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9년 전 술자리에서